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경남의 수돗물 누수율이 19%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로 상수도 노후화 때문인데 해마다 680억 원어치의 물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경남의 상수도 누수율은 19%로 경북, 전남,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680억 원어치의 물이 줄줄 새고 있는 겁니다. 상수도관의 노후화가 주 원인으로 경남의 노후관은 22.1%로 시도 평균 14.1%보다 훨씬 높은 전국 두 번째입니다. 누수를 잡기 위한 노후관 교체는 어떻게 쉬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약 3,800원을 들어가지고 2028년까지 이렇게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환경부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4년 앞당긴 2024년에 저희들이 완료토록. 진주시의 상수도는 46.2%가 노후관으로 경남에서도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군 단위에 국비가 먼저 투입된 이유도 있지만 시비 투입을 소홀히 한 예산 정책이 큰 원인입니다. 임시 처방으로 지난해부터 일반 회계에서 매년 100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고 수도관을 지역별로 나눠 누수를 관리하는 블록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수도관 아닌 세금 수입에서 100억 정도 받아가지고 매년 또 앞으로 한 10년간 대표적으로 노관 교체 사업에 투입할 계획으로. 경상남도는 67% 정도인 상수 관망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을 2024년까지 완료하고 현재 578명에 달하는 상수도 전문 인력의 운용에 대한 평가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더웠던 여름을 뒤로하고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주민들이 힘을 모아 해바라기를 심기 시작한 함안 강주 마을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서창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구름 한 점 없고 파란 하늘 아래 노란 물결이 넘실댑니다. 벌들은 꽃송이를 오가며 꿀을 따기에 바쁩니다. 어린아이 키만큼 자란 해바라기를 배경 삼아 소중한 추억을 사진 한 장에 담습니다. 가을하면 해바라기라고 생각을 해서 하늘도 오늘 너무 많이 도와주는 것 같고요. 오늘 경치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오늘 참 잘 왔구나 생각도 듭니다. 100여 가구밖에 살지 않는 작은 마을이 관광객들로 붐비기 시작한 건 지난 2013년. 주민들은 탈용 현상과 고령화 등으로 열악해진 마을을 살려보자는 데 힘을 모아 해바라기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담벼락에는 알록달록한 그림을 그려 넣어 마을 골목에 생기를 돌게 했습니다. 그러자 5년 만에 60만여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다녀갔습니다. 정선이 아름답고 또 여러 가지 그 산과 그 해바라기와 그 어울림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내일 개막하는 강주마을 해바라기 축제에서는 4만 8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꽃 피운 해바라기 100만 송이를 다음 달 15일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승마와 치즈 만들기 같은 체험 행사를 비롯해 다양한 공연과 노래자랑 등도 마련됩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지방 분권화 시대라지만 지역민의 목소리를 담고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장인 지역방송은 오히려 생존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최근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이른바 통합방송법에 지역방송의 활로를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욱 기자입니다.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사라지고 새로운 매체가 속속 등장하는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는 지역방송. 뉴스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의 목소리를 담고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는 역할에 비해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역방송을 돕겠다며 만든 발전기금은 해마다 40억 원에 그쳐 43개 지역방송사들이 쪼개 쓰는 처지입니다. 20년 만에 방송법 전반을 대폭 손질하자는 논의가 시작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법적으로 지역방송 발전기금을 독립시키고 규모도 키우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역신문 발전기금이 별도로 있듯이 지역방송 발전기금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는 지역방송사들 내는 돈뿐만이 아니라 방송통신기금에서도 일정 부분 와야 될 거고요. 푹이나 넷플릭스, 옥수수처럼 단말기로 동영상을 보는 OTT 시장이 커지면서 매체의 경계가 사라지듯 지역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다음 달 지상파와 통신사가 결합한 국내 최대 규모의 거대 OTT가 출범할 예정이라 지역의 방송 권역 보호도 시급해졌습니다. 정부 방송법 안으로 포섭해서 일단 지역 방송에 대한 비중을 또 관심을 높인다는 데 1차적인 목표를 뒀었습니다. 지방 분권화 시대에 걸맞게 서울에 의존하는 지역 방송의 구조 역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수준의 자율성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게 바로 지금 지역방송, 특히 지역 MBC의 수준이고요. 그런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인사권에 대한 자율성입니다. 통합방송법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인 가운데 지역방송의 활로가 어떻게 담길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남 지역 교육기관의 교육인권 경영을 도입하기 위한 정책 수립 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교직원과 교원단체, 노조 추천 인사, 국가인권위원회 추천 인권경영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올 연말까지 정책 방향을 세우고 정책 이행을 위한 지침 마련 등 작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6월 학생인권 조례 제정이 무산된 뒤 교육인권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MBC 경남이 창사 51주년을 맞아 오늘 진주본부에서 기념식을 열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정대균 사장은 기념사에서 보도 시사를 강화하는 프로그램 개편과 혁신적인 조직의 변화를 통해 방송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대표 언론사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MBC 경남과 지역 발전에 도움을 준 분들에게 감사패도 전달됐습니다. 경상대학교가 오늘 대학 컨벤션 센터 다목적 홀에서 8월 31일자로 정년 퇴임하는 교수 19명과 지난 2월 28일자로 명예퇴임한 2명에 대한 퇴임식과 훈포장 전수식을 열었습니다. 정년 퇴임식은 학문의 높은 뜻과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후학 양성과 학교 발전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기고 퇴직하는 교수들의 공로를 기리고 예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퇴직자 양력 소개, 훈포장 전수, 공로패 및 기념품 증정, 축사, 퇴임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국가기술 자격인 농기계 운전 기능사의 실기 시험장이 경남농업기술원 농업기계 교육장에 설치돼 오늘 첫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이번 농기계 운전 기능사 실기 시험에는 모두 36명이 응시했습니다. 경남에는 지금까지 농기계 운전 기능사 실기 시험장이 없어 농민들이 다른 시도로 원정 시험을 치러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위원장으로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지역구의 강석진 국회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단독 후보로 출마해 선출된 강석진 신임 도당 위원장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한국당을 중심으로 자유우파 진영의 통합이 중요하다며 당의 화합을 이끌어 외연을 확장하고 정책 선거를 통해 총선 승리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경남사무소가 비법정 탐방로에서 잇따르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0월 27일까지 지리산 샛길 출입을 집중 단속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전국 국립공원 내 위반 행위의 39%가 출입 금지 위반이었고 지난 24일에는 함양군 마천면에 지리산 샛길을 산행하던 50대가 20m 아래 폭포로 추락해 숨지기도 했습니다. 사천시 사천읍 장전리의 주민 200여 명이 오늘 집회를 열어 인근에 들어서는 건축 폐기물 처리로 진동과 비사먼지, 교통사고 위험, 마을 경관 훼손 등 여러 피해가 우려된다며 사업자는 중간 처리장 건립 계획을 철회하고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자가 제기한 심판 청구를 기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